안녕하십니까. 윤투TV 윤윤철입니다. 우선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윤투TV 제2탄 촌철살인의 멋 3분 3평을 준비했습니다. 촌철살인의 멋 3분 3평 제7화. 오늘의 제목은 36대 1입니다. 여러분들 요새 참 답답하시죠? 특히 매스컴에서 정치나 국회의원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많을 겁니다.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지? 도대체 누가 저런 사람을 뽑은 거야?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니 참 자존감이 떨어지는구만.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. 하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을 갖게 된 데에는 우리 국민, 즉 우리 유권자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.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선거 때 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, 인품 이런 것은 고려 대상도 안 되거나 고려 대상이 되더라도 최하순위로 고려하는 그런 나라입니다. 우선 지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파생된 정당이 중요하고 또 학연이 중요하고 혈연이 중요하고 지연이 중요하고. 하지만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얼마나 우리 세금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 외적인 것으로 막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? 제가 대강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만 말씀드리면은 뭐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스웨덴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1년에 받는 보수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의 1.79배입니다. 1인당 GDP가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8,500만원 정도 받는 거겠죠.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5.27배입니다. 그러니 1인당 GDP가 3천만원 조금 넘으면은 1억 5천을 훨씬 넘게 받는다는 거죠. 그나마 스웨덴보다도 더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. 거기는 1.27배인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나. 또 보좌관, 참 여기 기가 막힙니다.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9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. 노르웨이는 의원 4명당 1명입니다. 의원 1명이 보좌관 4명을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원 4명에서 보좌관 1명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 보좌관 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스웨덴보다 36배입니다. 그 외에 매스컴에도 나왔다시피 약 200여 가지의 자주구리한 특권이 있습니다. 무슨 뭐 차량 유지비, 뭐 출장비, 무슨 서류 발송비, 뭐 비품비까지.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특권이 없습니다. 그분들이 내세우는 특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, 그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
그분들은 대중교통, 소형 자가용, 전철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. 또한 스웨덴은 1년 12개월 중 10개월 상시 국회를 엽니다. 그리고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. 혹시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게 되면은 그것을 월급에서 철저하게 공제를 합니다.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? 회기를 열어도 1년 내내 출석도 안 해도 다 나갑니다.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깜빵에 있어도 나간다지 않습니까? 그리고 가장 또 기본적인 거, 면책 특권, 불체포 특권 아예 스웨덴에는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그 공권력이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또 회기 중에 체포가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면책 특권 또 불체포 특권 그런 권리를 부여했습니다.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지금도 그것을 소위 진보 정당이라는 데서는 국회가 바뀌면은 그냥 립서비스를 합니다. 뭐 면책 특권,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. 보좌관 숫자 줄이겠다. 뭐 등등. 그리고는 허지부지 월급 올리고 자기들 특혜 늘리는 데는 여야 진보 보수 따로 없습니다.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. 흔히들 국회의원을 보고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그러죠. 저는 대다수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소속 정당인 정치 자영업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과 같이 국회의원 한 명당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적게 잡아도 6억이 넘습니다. 또 그것만 있습니까? 1년에 2번 해외 시찰도 갈 수 있습니다. 보좌관들 주릉주릉 데리고. 작년 3월에 어이없는 사고로 황망하게 제 곁을 떠난 세상을 떠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. 아직까지도 생각만 가슴이 아리고 눈자위가 붉어지는 그런 정말 친했던 친구입니다. 그 친구와 생전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친구한테 나는 국회의원을 딱 한 번만 하고 싶다.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하나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나오고 싶다.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친구가 정색을 하고 말립니다.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또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할 수도 있다고 혹 생각했는지 너 그 동네가 얼마나 더러운 동네인 줄 아나? 그런데 그 더러운 것 이상으로 그 동네가 무서운 동네다. 네가 만일 국회에 들어가는데 성공해서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너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.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겠다 싶습니다.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들 월급 올리고 자기들 특혜 늘리는 데는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것을 계속 경험을 했으니까요.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. 우리 자식들, 우리 손자, 손녀들을 계속 이런 세상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, 인품, 능력, 자질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뽑아서 국회에 계속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국회도
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이 13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